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하루 10분 나랑 놀자 자기 소통의 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오늘 만나게 된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제게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나는 사회적으로는 숙명여대에서 영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오랜 동안 책을 번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중앙대와 안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사회에서 저를 보여줄 때 사용하는 저의 정보예요. 그러니까 마치 저의 명찰과 같은 거죠. 그런데 그냥 지극히 개인적으로 저라고 하는 사람은 겨울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저는 그 겨울에 정말 이렇게 공기를 착 마시면 코끝이 이렇게 찍 달라붙을 정도로 그런 아주 차가운 공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고 겨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식혜를요 이렇게 마당에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마당에 두면 이렇게 위에 살얼음이 이렇게 싹 얼어요. 그걸 이렇게 깡깡깡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깨서 얼음을 깨서 떠서 집에 들어서 마시면 정말 이가 시릴 정도로 아주 차갑거든요. 그런데 또 굉장히 달콤하고 시원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마시는 식혜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타닥타닥 저 장작 불처럼 그 장작 소리를 들으면서 불멍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겨울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혹은 너는 누구니?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뭐예요? 라고 얘기하고 제 이름은 이은정이에요 라고 한다면 그냥 그거 말고 너는 정말 누구야?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어떤 친구는 저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러이러한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잘해요 라고 금방 탁 얘기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뭐지? 난 누구지? 내가 뭘 잘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정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별로 가진 적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내가 진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주체적으로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를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정말로 내 삶을 내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내가 나를 알아가는 그 방법 중에 그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내가 나에게 많이 물어보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의 지도를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의 구조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감정을 찾는 법 그리고 나를 알아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요 네 꼭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게요. 누가요? 만약에 소통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소통이라는 말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지? 이게 고민할 거예요. 우리가 흔히 소통이라고 하면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대화 맞습니다. 그리고 소통이 잘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저는 한자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 단어와 관련된 것을. 그래서 소통을 찾아봤더니 트일소의 통할 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막힘없이 잘 통한다라고 하는 거죠. 술술술.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되게 답답한 방 안에 있었는데 창문을 탁 열면 바깥에서 시원한 공기가 쑥 들어오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바닷바람이 싹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겨울이어서 좀 춥긴 하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상쾌하겠죠. 만약에 저 창문이 양쪽에 있어서 맞바람이 친다라고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시원하게 느낄 겁니다. 숭숭 통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혹은 뭐 친구와 대화할 때, 가족이랑 대화할 때, 그리고 내가 나와 대화할 때 이러한 대화가 잘 되면 우리는 되게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고 또 유쾌하고 아주 상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쾌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유쾌라고 하는 건 내 안에 감정들이 들어와서 쑥 타고 나가는 거예요. 뭐 막힘이 없이. 그러니까 대화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맺히는 게 없이, 뭔가 기분 나쁜 거 없이, 그 돌아섰을 때 찜찜한 거 없이 그냥 아주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분 좋게 서로가 이렇게 흐려가는 거거든요. 반면에 우리가 뭔가가 잘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정말 숨 막혀 라고 느낄 때가 있고요. 뭔가 말이 안 통한 사람 만나면 진짜 너무 갑갑해 라고 하기도 하고, 내 뜻은 그것이 아닌데 내 마음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정말 기가 막혀 라고 하기도 하고요. 뭔가 억울할 때 정말 기가 막혀 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뭔가 이렇게 불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울함을 느끼기도 하고 되게 좌절하기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맥 빠지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뭐가 아무것도 하기 싫죠. 막 짜증도 나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소통이 잘 안 될 때 이러한 기분을 갖게 되고, 이럴 때는 우리의 이런 그 감정의 흐름이 혹은 우리 안에 이런 에너지가 어딘가 이렇게 칵 막힌대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술술 잘 통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이 안 통해.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걔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진짜 엄마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느낄 때는 사실 우리가 그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죠. 말 속에 담겨있는 내 속마음, 그리고 내 마음, 감정, 느낌, 그리고 내가 진짜 뭘 원하는지를 상대가 못 알아줄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 진짜 말이 안 통해. 답답해. 라고 하는 건 왜냐하면 그 말에는 우리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그리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실어 나르게 돼요. 그런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한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우리가 다 전달하지도 않죠. 그냥 기분 나빠. 에이 진짜 이렇게까지만 하지 내가 왜 그렇게 마음이 답답한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전달하지를 잘 않잖아요. 그게 쉽지도 않고요. 그래서 말로 다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답답하지만 상대도 진짜 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상대도 쟤가 왜 저러지? 라고 왜 그렇게 하는지 추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추측이 잘 알아차릴 수도 있지만 그 잘 추측되는 게 잘 안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예컨대요. 만약에 내 친구가 난 겨울이 진짜 싫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친구가 난 겨울 싫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친구는 왜 겨울이 싫다고 할까요?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눈 때문에 차도 막히고 길이 미끄러우니까 싫을 수도 있고, 너무 추워서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비염이 되게 심한데 난 겨울만 되면 비염이 되게 심해져. 그리고 피부가 되게 건조해서 막 가려워.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해서 겨울이 싫은 친구도 있을 거고요. 우리 이제 겨울엔 추리가 두꺼운 패딩을 많이 입고 다니죠. 그러면 사람들 되게 많이 있는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탔을 때 서로 막 부딪히고 막 갑갑하고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난 겨울이 싫어라고 할 수도 있고, 겨울에는 놀러 갈 때도 별로 없고 원래 나는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농구하고 축구하고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자전거 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날씨가 너무 추우면 그러지 못하고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아니면 PC방 정도만 가거나 요새는 또 노래방도 잘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실내만 있어야 되니까 너무 답답해 라고 할 수도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겨울이 싫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난 겨울이 싫어 라고 했는데 그 너머의 말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친구가 왜 겨울이 싫은지를 내가 이게 왜 싫은지를 이유를 이렇게 내가 추측하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겨울이 싫은 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가 너무 좋아했던 할머니가 겨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그래서 나는 겨울이 싫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추측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측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답답함이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그 말 너머에 내가 내뱉는 그 말 너머에 하지 않은 말들이 사실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친구와 말이 잘 안 통한다고 느끼거나 답답하다고 느끼는 이유도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돌려 말하고요. 특히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 있잖아요. 나 뭐 때문에 섭섭했어. 이 친구 때문에 되게 뭔가 섭섭하기도 한 것도 있고 상처받은 것도 있고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알아서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나 이것 때문에 너 섭섭했어. 이것 때문에 화가 났어. 난 너가 이걸 해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렇게 돌려서 말하고 친구가 알아서 해주길, 가족이 알아서 해주길 바라게 되죠. 혹은 내가 이만큼 친하고 우리는 잘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만큼만 얘기해도 얘는 다 알아들을 거야 라고 우리가 기대하기도 해요. 특히 진짜로 우리가 대화가 필요한데 잘 안 되고 있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안 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바로 나예요. 그래서 오늘은 나와 대화하는 법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해요. 특히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남자 여자 중에서도 안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대체로 여자들은요, 친구들끼리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나누거든요. 막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같이 이렇게 밤에 누워서 수다 떨면서 다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제 남편이나 제 아이나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남자들을 보니까 친구들끼리 만났을 때요, 되게 즐겁게 놀기는 하는데, 진짜 속마음이나 진짜 고민이나 진짜 상처받은 것들은 사실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꺼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안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럴 땐 누가? 바로 내가 나의 그 속마음과 이야기하면 참 좋겠죠. 우리가요, 나라고 했을 때, 우리 셀프라고 했을 때요, 이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나라는 존재도 되게 여러 층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을 때 내 모습과 친구들과 있을 때 내 모습, 또 엄마 아빠랑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내 모습이 똑같으신가요? 아마 좀 다르실걸요? 아마 바깥에선 되게 활발한데 집에 있을 땐 되게 조용한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또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바깥도 아니고 그냥 혼자 진짜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모습도 또 달라요. 네, 바깥에서는 활발한데 집에서는 조용한 친구가 있고 또 바깥에서는 되게 조용하고 말도 없는데 집에서는 되게 까불까불하고 말도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또 혼자 있을 때는 혼자서 막 춤도 추는 친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혼자 있으면 아주 가라앉거나 우울해지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짜 나 혼자 있을 때 모습, 또 가까운 사람들과 있을 때 내 모습, 그리고 바깥에서 생활할 때 내 모습이 다르거든요. 많은 경우가 달라요. 다른 게 아주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할 나라고 하는 모습은 나만 알고 있는 내 모습, 진짜 나, 저 밑바닥에 있는 내가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지도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나라는 사람들이 여러 층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요, 내 마음도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딱히 얘기하고 뭐라고 이걸 딱 꼬집을 수는 없는데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거나 짜증이 난 적 있지 않아요? 누가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 같은 날. 아니면
되게 슬퍼지거나 아주 우울한 날. 근데 누가 말을 거는 것도 싫고 왜 그런지 설명하기도 싫은 날. 있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설명조차도 되지 않는 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이 여러 층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왜 우리 인체 해부도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우리 몸에 이렇게 보면 책에 맨 위에는 피부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를 이렇게 열면 근육 밑에 뼈 밑에 그 뼈들이 보호하고 있는 장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죠. 우리 몸도.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사실 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마음도 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감정 밑에는 그 감정에 대한 판단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는 그 감정 밑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고, 그 하고 싶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이루고 싶은 저 밑에 열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 판단, 욕구, 열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렇게 단계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잘 되어 있으면 내가 잘 타고 가서 찾아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다 잘 차근차근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고 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최근에, 그러니까 친구가 닌텐도를 가지고 닌텐도 샀다고 막 자랑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 그래서 친구들이 우와 멋있다면서 막 몰려들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보고 있어요. 나도 한 번만 해볼게. 야 나도 한 번만 해보자 하면서 친구들이 막 줄을 서고 있는 거예요. 닌텐도 비싸더만요. 요즘에 나온 닌텐도 스위치인가 이런 것들이 그 옆에 조카가 샀길래 봤더니 40만 원이라고.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친구가 그런 거 가지고 막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데 기분이 나빠졌어요. 잘난 척하기는 이러면서 이러고 있었어요, 내가. 근데 사실 그 마음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마음짓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상황을. 내가 눈으로 본 부분은 친구가 닌텐도를 사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고,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막 둘러싸여가지고 나도 한 번씩 해보자고 막 옆에서 막 웅성웅성 모여들고 있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그 닌텐도 갖고 있는 친구가 좀 부럽기도 하고, 그 자랑하고 있고 막 애들 보고 줄 서라 그러고 이런 게 좀 되게 얄밉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요. 나는 없어서 좀 우울하기도 하고, 엄마가 사주지 않아서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나한테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잘난 것도 하나 없는 친구가, 잘난 것도 없는 게 저 닌텐도 가지고 잘난 척하고 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잘난 척하고 있다고 하고 내가 짜증나고 하는 그 이유는 좀 더 하나 더 밑에 들어가 보면은요, 나도 닌텐도를 하나 새로 사서 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나도 그래서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고, 그 친구들이 오 하는 얘기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같이 놀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한 내 마음이 짜증이 나고 화도 나고 진짜 잘난 척하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더 밑바닥에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친구한테 보여주고, 나도 가지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친구들에게 닌텐도를 보여주면서 내가 사실 그 밑바닥에 더 하나 더 내려가면요, 진짜 그 밑에 있는 거는, 그래서 친구들한테 뭔가 인정받고 싶은 것도 있고 또 같이 놀고 싶은 것도 있고요. 같이 있다라고는 유대감, 그리고 연결, 그리고 재미, 이러한 것들을 내가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이렇게 진짜 찾고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실 진짜 원했던 거는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게 놀고 싶은 거죠. 꼭 닌텐도가 아니라. 그럼 이거를 찾게 되면 내가 닌텐도가 아니어도 내가 다른 놀이를 친구들한테 제안해서 놀 수가 있잖아요. 내가 다른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이루고 싶은 게 뭔지를 찾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화가 안 나고 그 친구를 이렇게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오늘은요. 네, 이 밑에까지 다 찾아가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오늘은 요 감정만 읽어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내 마음이 훨씬 가벼워져요. 지금처럼 이렇게 마음의 길을 이렇게 쭉 찾아서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이렇게 쑥 잘 찾아가면 내가 내 감정을 그냥 기분 나쁜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씨 몰라 라고 하면서 그냥 아예 몰라 하면서 감정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길, 마음의 길을 잘 찾아가면서 내가 내 마음도 감정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더 가볍게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고 내가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냥 계속 뭔가 짜증만 남기만 하고 이 짜증을 다른 걸로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물건 던지기도 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화내기도 하고 다른 친구한테 화내기도 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짜 내가 원하는 게 찾지 못하면. 그래서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찾아가는 것이 진짜 바로 내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만날까요? 우리 10분만 나를 만나보면 됩니다. 제가 여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 예전에 드라마에 삽입된 곡의 첫 부분이에요. 타타타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라고 하는 곡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좀 아는 방법을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왜 뭔가 기분 나쁜데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찾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감정 낙서장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제가 지금도 거의 매일 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정말 효과를 보고 있는 방법이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권해드립니다. 뭐냐면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넌 지금 기분이 어때? 제가 은정아 오늘 지금 너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보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각자에게 이름으로 부르면서 지금 기분이 어때?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올라오는 감정이 있을 거예요. 감정을 쓰세요. 그리고 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지를 쓰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지금 기분이 나빠, 짜증이 나요. 그러면 그냥 일단 짜증만 써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짜증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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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내 짜증나 라고 하는 거를 적다 보면 그 다음에 다음 말이 올라와요. 나한테서. 왜 그렇게 짜증이 났는지 갑자기 내가 그 짜증이 났던 장면이 툭 떠오르거나 내가 왜 그런 짜증이 났는지 누가 나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나거나 그러면 또 적어보는 거예요. 그 말을. 적다 보면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뭔가 바라는지를 내가 사실 내 안에서 답을 줘요. 그래서 써보세요. 써보면 됩니다. 답이 올라와요. 내가 나한테 말을 걸어와요. 네, 근데 어떤 감정인지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에 대한 이야기, 단어들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행복한 감정에 대한 단어들을 한번 보세요. 몸의 감정과 함께 한번 느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몸이 느낀 게 조금 다를 거예요. 같이 읽어보세요. 지금 마스크 썼으니까 조용조용히 한번 읽어보세요. 기쁜, 벅찬, 포근한, 흐뭇한, 상쾌한, 짜릿한, 시원한, 반가운, 후련한, 살맛나는, 홀가분한, 아늑한, 신나는, 온화한, 안전한, 느긋한, 끝내주는, 날아갈 것 같다, 괜찮다, 설렌다, 정답다, 그립다, 화사하다, 자유롭다, 따사롭다, 감미롭다, 황홀하다, 상큼하다. 어떠세요? 아마도 제가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제 안에 이렇게 미소가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육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오늘 이제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또 읽어드릴게요. 읽다 보면 분명히 여기 어딘가에 하나 내가 딱 꽂히는 게 있어요. 유난히 내 마음을 탁 건드리는 단어가 있어요.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얄밉다, 약오른다, 언짢다, 씁쓸하다, 괘씸하다, 따분하다, 꼴보기 싫다, 부담스럽다, 원망스럽다, 지루하다, 지겹다, 하찮다, 속상하다, 열받는다, 미칠 것 같다, 끔찍하다,
열받는 반복되네요. 분하다. 이건 이제 분노가 화났을 때 관련된 감정의 단어예요. 여기에 어떤 내가 또 꽂히는 단어가 있다면 내 마음에 뭔가 화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섭다, 긴장된다, 억울하다, 어이없다, 초조하다, 막막하다, 떨린다, 죽을 것 같다, 걱정스럽다, 조마조마하다, 떨린다, 멍하다, 살벌하다, 두렵다, 겁난다, 난처하다. 불안과 두려움에 관련한 단어고요. 슬픔과 후회와 좌절된 관련된 단어예요. 처량하다, 서운하다, 위축된다, 외롭다, 울고 싶다, 쓸쓸하다, 허전하다, 후회스럽다, 무기력하다, 마음이 무겁다, 비참하다, 맥 빠진다, 참담하다, 암담하다, 처량하다. 들어오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몸으로 오는 단어도 있어요. 진땀나다, 가슴이 아프다, 목이 메인다, 구역질 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배 아프다, 속이 헛헛하다, 다리가 후들거린다, 얼굴이 화끈거린다, 두근두근하다, 숨 막힌다. 어떠세요? 그리고 또 보시면 행복하다라는 감정보다 단어보다 지금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의 단어가 훨씬 많죠. 실제로 행복한 단어와 감정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비율을 보면 행복한 감정이 3, 10 중에 3, 부정적 감정이 7이래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쪽과 관련된 단어가 발달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읽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나만의 혼자서 나중에 이제 감정 낙서장을 쓰실 때 이게 어떤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실 때는 인터넷에 감정 단어 치시면 지금 보셨던 단어들이 쭉 올라올 거예요. 요새 자료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이렇게 읽다 보면 눈에 탁 꽂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내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뽑아서 쓰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안 하셔도요, 아까 우리 감정 낙서장에 그냥 내 그 관련된 감정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그냥 글로 쓰셔도 되고, 낙서장이잖아요. 그림으로 막 그려도 되고,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막 휘갈겨도 돼요. 근데 그 과정만으로도 진짜로 내 감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됩니다. 경험자의 얘기예요. 우리가 외국 영화나 드라마 볼 때 그냥 보면 우리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영어권에서 살고 온 사람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우리말로 번역한 자막이 필요하거나 혹은 더빙이 필요하죠. 예컨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노래를요, 우리 이제 오징어 게임 같은 그 드라마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노래를 번역을 할 때 그냥 그대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못 알아듣겠죠.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걸 유사한 놀이를 하는 말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red light, green light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등처럼 빨간 불, 파란 불, 빨간 불, 초록 불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red light, green light로 바꿔줘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 기분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게 되면 그걸 그냥 모르겠다라고 넘어가면 이게 왜 그렇게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내가 왜 기분이 나쁜지를 일단 글로 옮기는 거예요. 이건 더 그냥 글로 옮기면 되는 거니까요. 옮기면 됩니다. 우리 말로 내가 그냥 아주 편하게 나만의 그 낙서장에다가 글로 옮기는 거예요. 글 쓰기 싫으면 그냥 그림으로 그려도 돼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옮길 때 다른 공간에 옮겨서 이렇게 보면 그 보는 작업만으로도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될 거예요. 이거는 굳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그냥 종이랑 펜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내가 누군가에게 꺼내기 싫은 상처나 혹은 고민이 있나요? 이건 정말 내가 누구한테도 얘기 못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내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좀 끄적끄적 이렇게 꺼내봐 보세요. 그러면 그 꺼내는 순간부터 좀 크기가 작아지는 걸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나와 제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 감정 낙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내 감정을 쓰면서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께 감정하는 거 싫으면 혹은 감정하다가 또 조금 뭐 더 여러분들에게 내게 힘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좀 더 즐겁게 그러니까 감정에 대한 게 좀 힘들다면 즐겁게 찾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아는 게 힘이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는 것과 내 자원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정 낙서장을 내가 이제 갖기로 했잖아요. 그 낙서장을 내가 하나 가졌으니까 여기에 감정을 쓰기도 하고 또 쓸 수 있는 거가 요거 전 여러분들이 이것도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찾기랑 내 자원 찾기예요. 이게 다 내 감정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자원 찾기 다 나를 관찰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내가 나를 잘 관찰하고 알면 알수록 진짜 힘이 생기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는요, 구체적으로 채워보세요. 감정과 함께. 예컨대 이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내가 좋아하는 영화, 내가 좋아하는 놀이,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시는 거예요. 나는 뭐 돼지고기를 넣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 나는 고구마 치즈 돈가스에 사이드로 김치 우동 같이 먹는 걸 좋아해. 아니면 나는 친구들이랑 3대3 농구하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친구들과 PC방에서 배그하면서 수다 떠는 거 되게 좋아한다. 나는 영화관에서 극장 가서 팝콘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팝콘 중에서도 카라멜맛 팝콘이랑 치즈맛 팝콘을 같이 콤보로 해서 먹는 걸 좋아한다. 아니면 나는 혼자 코너에 가서 목청껏 발라드 부르는 걸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께 오늘부터 미션 드려요. 친구가 야, 우리 오늘 뭐 먹을래? 아니 우리 오늘 뭐하고 놀래? 라고 했을 때 아무거나 라고 말하지 마세요. 난 다 잘 먹어. 아무거나 먹자. 아니면 뭐하고 놀까? 아무거나 너 하고 싶은 거 하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나 나 오늘 이거 먹고 싶어. 이거 하자. 라고 하고요. 그러면 오늘 난 이거 할게. 그러면 내일은 너가 좋아하는 거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먹고 싶은 거 이야기하기. 아무거나라고 말하지 않기. 이제부터. 그리고 내 자원 찾기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고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사실 나의 자원이에요. 내가 잘하고 내가 성공한 것만이 내 자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한 것들 또 다 나의 자원이고요. 내가 겪은 어려움들도 다 나의 자원입니다. 아주 귀한 자원이에요.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하는 거, 나는 그림을 잘 그린다. 나는 정리를 잘한다. 이렇게 쓰는 것도 좋은데 또 나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아껴 쓰다 보니까 나는 경제관념이 되게 빨리 생겼다. 그래서 나는 돈을 좀 꼼꼼하게 잘 관리하는 것을 잘한다. 뭐 나는 어릴 적부터 집에 혼자 있다 보니까 청소를 잘한다. 나는 요리를 잘한다. 나는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눈치를 많이 보고 자랐다. 근데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기분도 금방 잘 알아차리기도 하고 분위기 파악을 잘한다. 이건 저예요. 이런 식으로 내가 나한테 되게 상처가 됐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나에게는 내가 경험한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했던 나만의 아주 귀한 자원이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자원들이 나에게 아주 큰 힘들을 나에게 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들에 대해서 나에게 계속 플러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꼭 같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리스트업 한다니까 계속 채워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채워나가 보세요. 이러한 과정들이 다 진짜 나를 많이 알아가고 나를 많이 좋아해 주면서 나와 진솔하게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많이 해제라고 하면 되게 부담되죠. 그래서 하루 10분, 딱 10분만, 그냥 그 감정 하나만, 그걸로 일단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자주 만나서 친해질수록 내가 진짜 멋지게 내 삶을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이 광고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이제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 벽엔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포스터예요. 실제로는 저 길게 저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처럼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붙였냐면 그 전봇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인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엔 내가 총구를 겨누는데 결국 그 총구가 나한테 오는 거죠. 이게 광고 기획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만든 거고요. 또 하나가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쓱이라고 하는 광고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일인데 뭐 하나 골라봐요. 나 이거 사고 싶은데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어떤 걸 살까요? 싼 거. 생일 선물도 싸게 한 번에 쓰요. 네, 이 광고가 굉장히 히트를 했죠. 쓱 광고, SSG를 갖다가 쓱이라고 하는 그 말로 만들어서 물건을 쓱 배송해 주는 걸로도 됐었고 지금처럼 싼 거 이런 것처럼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광고예요. 근데 지금 보시던 이 광고 기획자 앞에 지금 쓱 광고를 만들었던 광고 기획자도 그리고 앞에서 그 반전 포스터를 만들었던 그 기획자도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말 그 창의성을 가장 요구하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요구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죠. 근데 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 힘이 관찰의 힘이었어요.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 스스로를 계속 물어보고 하는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치열하게. 그래서 첫 번째가 관찰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를 관찰하고 그리고 그 관찰을 통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나의 자원을 찾고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창의성을 여러분들의 무궁무진한 그 에너지와 그 무한무한 잠재적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펼쳐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 노래가 저에게 들렸어요. 윤도현 밴드의 그 하얀 수염 고래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내가 가장 나와 친한 친구 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기대지도 못하겠고 내가 누군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그런 고민들이 있을 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내가 나에게 말을 걸고 내가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거. 그래서 진짜 나와 함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멋지게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